네, 안녕하세요. 동감노무사 박한울입니다. 이제 뒤에 시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은 이어서 바로 찍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화의 내용이 바로 이 부분, 여기 지금 나오는 직업계고 현장 실습에 대한 내용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우리 실업계 고등학교라고 하잖아요. 거기 다니는 친구들은 고3이 되면은 뭐 의무는 아니지만 실업계고의 원래 특성과 취지에 맞춰서 현장 실습을 한 학기 동안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옛날부터 되게 얘기가 많았습니다. 제가 YTN 다닐 때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됐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제가 참 취재 때문에 여러 날 밖에 있었던 걸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실습생 출신의 굉장히 젊은 친구 하나가 단독 작업을 하다가 스크린도어에 끼어서 돌아가시는 그런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제가 마침 또 그때 현장 사건 취재 기자였기 때문에 더더욱 기억이 나는데, 이런 사건들이 사실 한두 번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뭐 실습생 때 죽을 때도 있고요. 실습생 출신으로 이제 좀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의 직종에 종사를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하도 많다 보니 이 실습생들이 근로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를 통해서 실습생들에 대한 감독을 하던 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고용노동부 그리고 한국공인노무사회랑 같이 현장 실습 지원 사업이라는 걸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저의 역할은, 제가 2023년부터 지금 올해도 이제 3년 연속으로 하고 있는데, 자기가 배정이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럼 그 학교의 자문노무사가 되고, 저는 올해 이제 충남 쪽에 있는 산업고등학교 한 곳과 정보고등학교 한 곳을 이제 담당을 하는 노무사가 되는데요. 실습을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실습위원회도 열리고 현장에 미리 가서 이 현장이 제대로 되고 있는 곳인지를 보고, 특히 신규 기업의 경우에는 무조건 가서 봐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고 해도 이 친구들이 적어도 이제 배치가 된 상황에서 한번 가서, 근로계약서는 아니고 표준 현장 실습서라는 걸 작성을 해서 정해진 시간과 업무에 투입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제가 또 산업고 쪽을 담당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1, 2화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공장에 가는 일들이 본업 때문에도 많지만 이것 때문에도 되게 많이 가게 돼요. 공식적인 표나 양식들도 다 있거든요. 뭘 봐야 되는지도. 그래서 실제로 보는 게 이런 안전 장비들 착용했는지, 그리고 뭐 분진 내지는 소음이 심한 작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기타 작업 도구들은 안전하게 잘 보관이 되어 있는지 같은 것들을 다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고, 굉장히 많은 노무사들, 제가 알기로는 노무사의 한 3분의 1 정도는 참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무사 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굉장히 큰 사업 중에 하나인데, 그 이유는 이제 학교가 워낙 많으니까 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산업고는 이제 바로 취직을 하려는 학생들의 수가 꽤 많기 때문에 10몇 개 정도는 이제 현장 실습처를 운영을 해요. 시골에 있어서 별로 크지 않은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 산업체들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점검을 하고, 뭐 애들 가기 전에 교육도 합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이제 문제가 생기면 또 진단도 하고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과거에 안타깝게 죽거나 다쳤던 이런 현장 실습생들의 피로써 쓰인 안전수칙의 또 일부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일반적인 근로자분들이 가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그러니까 이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도 저는 훨씬 더 엄격하게 판단을 하는 편이고, 진짜 아닌 것 같다 싶으면은 학교에 당연히 말씀을 드리고, 학교 선생님의 이제 태도가 거기서는 좀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나오는데, 학교 선생님들도 공무원이시다 보니까 다들 본인이 책임지기 싫어서 노무사가 안 된다고 하면은 보내려고 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 실제로도 이제 여기가 선도기업이랑 일반 그냥 수행기업으로 나뉘는데, 선도기업이 말 그대로 이제 애들 더 많이 보낼 수 있을 만한 이런 기업들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그냥 일반 참여기업으로 승인을 내게 되는데, 작년에도 한 군데를 갔다가 이상한 데는 아닌데 조금 이제 오래되고 그렇게 산업체 규모도 크지 않아가지고, 처음엔 이제 선도기업 지정 얘기도 나왔었는데, 저는 여기는 실습을 진행 못할 정도로 위험하거나 그런 사업장은 아니다. 실제로도 뭐 경영사무직에 더 가까운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구를 다루는 이런 일이었다 보니까, 대신 여기는 그래서 나는 참여기업 정도로, 그리고 직무도 이 공구를 실제로 사용하거나 뭐 지게차 모는 건 당연히 안 되고, 경영사무에 한정해서는 승인을 내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노무사가 담당하는 역할이 만들어지기 전의 사정을 직업훈련 촉진법, 법이 개정되기 전 얘기를 하면서, 법 개정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거의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충분히 준할 수 있게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마 당연히 이제 법적인 검토가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극적인 전개를 보면은 유령 보는 웹소설의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 친구가 누굴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그런 안타까운 사연으로
억울함을 갖고 있었던 청년이었고 그 청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는 과정은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죠. 뭐 쳐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고 솔직히 여기 꽂고 있으면 솔직히 다 알잖아요. 그걸 누가 어떻게 모릅니까?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그냥 다 넘어가는 부분이고 극적인 부분이니까 뭐 웃으면서 넘기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저도 하고요. 좀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 생각도 들었던 게 현실성 있게 표현을 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외국인 노동자분들께서 어쨌든 이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서 체류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다가 걸리는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계를 송두리째 뺏길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표현이 됐다라는 부분은 좀 감동적일 수 있는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임순례 감독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 거는 저도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을 통해 따로 다루는 한이 있더라도 심파 포인트를 잘 만들어 두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그 와중에도 굉장히 밝게 적응을 하려고 했던 모습 같은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도 했고 뭐 노트를 보고서 그리고 과거에 기억을 하면서 영상을 보고 이러면서 그 외국인 노동자 역할로 나왔던 배역께서 결국에는 용기를 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부분이 조금은 자기적이지만 아주 말도 안 되는 판타지라고 생각되지는 않게 잘 만들어 두었던 장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도 이제 과거를 생각을 해보면 특히 항상 산업안전보건법상 이슈들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반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통 그런 산재 사고가 누구한테 일어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통계로도 나오는 거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숙련되기 전 단계 결국에는 사회초년생들일 수밖에 없는 그 중에서도 약자들에게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과거에 이제 노무사 회에서 이렇게 위탁 사업으로 같이 이렇게 진단을 하는 시스템이 있기 전이거든요. 그때는 그냥 선생님들이 가시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노무사도 이제 산안법을 공부는 했다고 하지만 저희들의 전문 지식이 특히 실무상의 전문 지식이 현장에 계시는 안전기사 자격증 같은 것들 따신 분들이랑 비교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소한의 부분들은 보고 진단을 하고 특히 이제 저처럼 이렇게 특정 업무를 좀 더 하는 사람은 그래도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식견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건데 사범대 나오신 선생님들께서 그거를 다 체크를 하실 수는 없거든요. 알아야 체크를 하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더욱더 좀 자극적으로 잘 버무려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돌아다니면서 봤던 기업들은 보통 이제 학교에서 여러 기업들을 보낼 때에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고 실제로도 저희도 체크를 하게 되어 있는 건데 최근 뭐 몇 년간 산재가 발생했던 사업장이거나 이러면 다 이제 기록을 하고 애들을 보내려고 하는 직무에서 그 산재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은 못 보내게 되어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도 다 체크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외에도 각종 뭐 임금 체불이나 이런 게 과거에 발생했던 사업장이라고 하면은 그거 전산에 다 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체크를 해가지고 이 사업장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제가 가는 곳들은 그래도 완전 시골 수준까지는 아닙니다. 근데 완전 시골이라서 애초에 너무 사업체 자체가 없다 보니까 애들을 보낼 만한 데가 많지 않은 경우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특히 산업고라고 하면은 제조업이나 이쪽으로 많이 취직을 하게 되는데 실습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런 사업장들은 최소 검증은 되어 있는 사업장들을 애초에 선생님들이 고르기도 하고 갔을 때 노무사들이 이제 현장을 진단을 하면서 이런 부분은 좀 안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정적인 승인을 내주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래도 그 사이에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을 유난하게 하게 됩니다. 동시에 사실 노무사가 갔을 때 사업장에서 당연히 책 잡힐 만한 짓은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안전보건이라는 측면은 컨설팅 한번 한다고 제대로 바뀐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 산재 사고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는 이유는 위에서는 컨설팅 해가지고 어떤 제도 같은 것들을 만들어 놓는다라고 해도 현장에 있는 분들이 지킬 수 있는 프로세스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비용 절감이라는 측면 때문에 차라리 사람 죽는 게 낫다라는 되게 극단적인 생각을 했던 것도 과거에는 사실이니까요. 지금도 많이 줄었다 하지만 그런 사업장이 없다라고 저는 당연히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사람들 마인드를 고치는 실무자들의 영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뭐 매일 거기에 상주하면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는 이런 상황들이 더 근절되기 위해서는 뭐 국가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기본적인 이런 산업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도 물론 이제 2019년도에 20년도 걸쳐서 산안법 전면 개정되면서 되게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라도 사업주들이 무서워서라도 감옥 안 가려고라고 생각을 하면서 적어도 최소는 지키려고 하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지속이 됐을 때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화는 전체적으로 한 주에 2개씩 나오는 거다 보니 아마 이 배치도 실제로 그걸 염두에 두고 하셨을 것 같은데, 노무사라는 직업이 처음에는 완전 사기꾼 캐릭터처럼 나오잖아요. 사실 그렇게만 끝났으면 아마 노무사들이 엄청 반발했을걸요. 근데 이제 당연히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 와중에도 자신의 이런 뭐 전문 지식을 활용하든, 뭐 물론 거기서는 전문 지식이라기에는 조금 더 사기 치트키 같은 것들이 있긴 하지만 법적인 부분들을 진단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간다라는 건설적이고, 그리고 또 개인의 이야기로서는 감동적이기까지 한 포인트를 잘 잡으면서 노무사라는 직업의 이미지를 잘 만들어 주셨다라는 점에서는 적어도 1, 2화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제작진 분들께 현업의 한 명의 노무사로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고요. 앞으로 8개의 화가 더 남아있는 만큼 계속 쭉 지켜보면서, 저도 대학원 때문에 아마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아마 한 번에 몰아보고 또 이렇게 리뷰 영상을 남기게 될 텐데, 앞으로는 이제 훨씬 더 흥미진진한 얘기가 전개가 될 것이거든요.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제 실제 현장 실습 사업 참여 노무사로서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노무사로서의 어떤 커멘트를 달아볼 수 있는 영상을 지속적으로 올려볼 계획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뭐 저뿐만 아니라 이 노무사, 공인 노무사라는 직업에 대해서 좀 환기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